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딤돌 대출을 어렴풋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인데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 진짜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 바뀐 내용들이 총 5가지가 최근에 발생했거든요. 그거 모르시고 있다가 작은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시니까요. 오늘 제가 완벽하게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대출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디딤돌 대출, 그게 뭘까를 생각하기 전에 상위 카테고리를 먼저 살펴볼게요. 대출을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책 대출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라는 용어,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이 정책 대출은 대상자가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정부에서 만든 상품이에요. 그 안에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를 가서 시중은행 대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디딤돌 대출만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뀐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 정보를 캐치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대출 비교하는 영상은 제가 다음에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요. 저희 채널 꼭 구독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총 6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좀 아셔야 될 항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주택 가격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5억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5억 이하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2자녀 이상인 분들은 총 6억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에서 좀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미혼 가구예요. 근데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 주면 총 3억 이하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미혼인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영상은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주택가격은 기본 세팅이 5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면적 기준인데 주택가격은 맞았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크기가 또 있잖아요. 면적이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은 85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34평이 국민평수라 그러죠. 전용 84제곱미터인데 그 평형대까지는 수도권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는 정책 대출이에요. 정책 대출은 뭐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맞고 면적 맞는데 내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버리면 그것도 조건이 안 맞거든요.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소득이라는 거는 총 3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기준이 처음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6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내가 2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7천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일 때는 8,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꼭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가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득까지 알아봤죠. 그러면 이 조건이 됐어. 그 다음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상환해야 되고 최대 한도는 또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금리는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실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위에 이 1, 2, 3보다는 4, 5, 6번이 더 궁금하실 거예요. 4번을 먼저 알아보면 상환 방식이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금액을 10년 걸쳐서 상환할지 20년을 상환할지 30년을 상환할지에 대한 기간 설정이랑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시고, 제가 항상 그 보금자리론이랑 디딤돌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이 디딤돌 대출은 보금자리론이랑 좀 다르게 상환 방식이 30년까지 밖에 없어요. 10년, 20, 3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대출은 다행히 체증식이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최소 비용을 들여서 원리금을 지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증식 방식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최대 한도는 뭐냐, 내가 소득이 높아요. 거의 8,500만까지 꽉 채웠어.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디딤돌에서는 막혀 있어요. 최대 한도가
좀 되게 복잡해요. 조건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디폴트 기본값은 2억 5천만 원이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조건에 따라서 더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하겠죠. 2억 5천만 원 위에 3억이 있어요. 이거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살 경우에는 너 최대 3억까지 대출을 내줄게. 그 위가 또 뭐가 하나 있겠죠? 뭐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나요? 자, 4억인데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4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임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바로 4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값 최대 6억까지 살 수 있고 한도는 최대 4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혼 단독 세대 있잖아요. 그것도 1억 5천, 2억 이게 또 조건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표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대출 금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대출 금리 여러분들 진짜 신경 많이 쓰이죠. 요즘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은 4%한 중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정책 상품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낮은 대출 금리를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이 디임돌 대출이 초반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바뀐 개정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적용된 게 바로 이 대출 금리입니다. 이 대출 금리가 보세요. 최저 2.85에서 4.15입니다. 4%가 보인다고? 자,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상환 방식을 10년, 20년, 30년 한 해에 따라서 높이 설정할수록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소득 있죠,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이자도 올라간다. 그래서 내 소득 최대치랑 30년 상환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4%대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하고 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디임돌이라고 해서 2%대, 3%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대신에 우대금리도 적용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셔서 대출 금리 최대로 낮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총 6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바뀐 개정사항 5가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들 진짜 손해보거든요. 아시겠죠? 끝까지 봐주세요. 총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언제 바뀌었나를 한번 보세요. 지금이 25년도 4월 초죠. 이게 작년 12월 2일부터 적용이 됐고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24일 말부터 적용이 됐는데 어떤 게 적용됐나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방공제 의무 적용인데, 이 방공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처음 보는 단어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쉽게 알려드릴게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내줬어요. 근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뭔가 장애도 손해보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에서 그 방 하나에 뭐 얼마 쳐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서울은 5,500만 원, 나머지 뭐 2,800만 원 또 해서 쭉쭉 내려가는데 그 금액을 너가 받는 대출에서 뺄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MCG라는 이 주택 보증에 또 가입하게 되면 방공제를 면제해 줬거든요.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무조건 너 이제 보증 가입도 안 돼, 주택 보증도 안 돼, 무조건 너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뺄 거야. 만약에 제가 뭐 3억을 받는다 치면 3억에서 얼마 뺀지 아세요? 5,500만 원을 빼고 2억 4,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방공제 의무 적용이 이제는 무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한도가 4억이었잖아요. 4억을 생각하고 나머지 작은 계획을 세웠다가 이 방공제를 생각 못하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게 어디에 있는 아파트에 적용되냐? 바로 수도권 한정이고요.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지방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작년에 수도권에 가을이 너무 많이 됐어가지고 그때 디임돌 대출도 방공제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또 예외사항이 있어요. 웃기죠? 실수요자, 무주택자, 서민들을 보호해주자 라는 또 그런 예외 조항을 또 뒀습니다. 그게 뭐냐?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이랑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는 또 이 방공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복잡하죠?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일단 수도권에서 나는 3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무조건 방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도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신축 아파트 취급 중단? 신축 아파트 우리 집 못 사나? 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분양을 하고 최소한 3년에서 3년 반 뒤에 입주를 하죠. 그 입주할 때 우리가 또 집단 대출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때 디임돌 대출을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쁘죠. 나쁩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조건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취급이 중단되는데 이것도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모집 공고문이 12월 1일까지 됐던 아파트고 입주 기간 시작이 25년도 6월 30일까지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도 방공제는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모집 공고문 나고 있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서는 디임돌 대출을 입주할 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축은 분양 받고 난 뒤에 첫 입주하는 아파트 받을 때 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안 됐죠. 따끈따끈합니다. 25년 3월 24일인데 자, 드디어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갔어요. 바로 금리 인상, 실거주 의무 연장, 실거주 유예 3년을 뒀습니다. 이게 한 번씩 알아볼게요. 차근차근. 자, 금리 인상이란 건 뭐냐면 디임돌 대출에 대해서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2.85에서 4.15까지.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0.2%씩 전부 다 인상이 됐어요. 원래는 2.65에서 3.95였거든요. 근데 여기 또 수도권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방 소재 아파트에 디임돌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금리가 예전처럼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금리 있잖아요. 2.85에서 4.15인데 거기서 0.2씩 인하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수도권 아파트일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이미 이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거주 의무 연장은 뭐냐? 너 이 집에서 꼭 살아라예요. 이게 내가 집 사고 나서 한 달 이내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그로부터 최소 1년은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3월 24일부터 접수하는 디임돌 대출 신청권에 대해서는 1년 더 연장을 시켜서 무조건 최소 2년은 이 집 팔 때까지는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출 진행되고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전입신고 한 뒤로부터 2년은 거주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실거주 유예 3년이 뭐냐면 원래 내가 뭐 질병 때문에 아니면 타 시도로 전출되면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 실거주 의무화는 기간을 무한정으로 연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병이 있든 아니면 타 시도로 전출을 갔든 그거는 너의 사정이다. 그래서 이 유예시키는 거를 기간을 무한으로 두지 않고 3년까지만 봐주겠다라고 해서 3년 이상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페널티가 가해지니까 이 부분들 무조건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총 5가지의 규제사항을 보게 되면 방공제, 그리고 금리 인상, 실거주 의무 연장, 그리고 내가 입주하려는데 디임도 받고 싶었던 분들은 이제 그 조건들을 잘 따져서 다른 대출을 또 알아보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면 여러분들 자금 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꼭 제가 오늘 알려드린 디임돌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그리고 최근에 규제가 일어났던 총 5가지 사항들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이 영상 한번 복습하시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디임돌 대출뿐만 아니라 이거랑 보금자리론이랑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대출을 선택했을 때 살 수 있는 집값,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완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